이 순간 여러분은 감정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의 종으로 살고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누군가가 툭 한마디 던졌을 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흔들렸던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고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겼던 날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의 파도에 올라탔다가 내려옵니다. 기쁨, 슬픔, 짜증, 불안, 두려움, 설렘까지. 이 파도들이 인생 전체를 관통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죠. 오늘 그 파도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팔다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아프지 않다면 내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고 멈추고 싶으면 멈춥니다. 내 뜻대로 되죠? 그런데 감정은요? 화가 나면 화가 나고 불안하면 불안하고 슬프면 슬프고 내가 원해서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이 올라오면 거기에 내가 올라타고 감정이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립니다. 이게 주인의 삶일까요? 종의 삶일까요?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저는요, 감정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란 놈이 너무 힘이 세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말 자체가 이미 종의 고백입니다. 감정의 힘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즈음 여러분은 감정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하나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의문 하나를 가져봅니다. 감정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게 뭔지를 모르면 주인이 되는 방법도 모르겠죠? 주인이 되려면 먼저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고양이가 등을 세우는 것 모두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의 감정은 비교적 단순하고 놀랍도록 빠르게 정리됩니다. 사자가 쫓아오면 불안해지고 도망갑니다. 위협이 사라지면 감정도 사라집니다. 그게 생존에 유리하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다릅니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오래 갑니다. 같은 상황에서 네 사람이 있다면 네 사람의 반응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감정은 의식의 옷을 입고 드러납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감정이 작동합니다. 위험하면 도망가고 먹이를 보면 달려듭니다. 매우 단순하죠?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같은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이 내 안에서 어떤 의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네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같이 화를 내죠. B는 불안해합니다. C는 조용히 구경합니다. D는 빙그레 웃으며 아이 뭘 그래 하며 상대를 품어줍니다. 같은 자극에 네 가지 서로 다른 반응.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각자가 가진 의식의 구조, 마음의 패턴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동물적 감정의 씨앗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어떤 토양, 즉 어떤 의식과 관념, 어떤 정신체계 위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꽃이 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감정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어떤 자극이 들어옵니다. 외부 자극이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부 자극이든 그 자극이 내 안의 의식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반응하는 의식들, 힘이 센 의식들이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감정의 문제는 본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식의 문제입니다.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어떤 관념과 패턴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느냐,
이것이 내 감정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의 감정을 살펴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대해 갖고 있는 아주 흔한 착각 세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감정은 객관적이고 정당해. 정말 그럴까요? 내가 화가 났을 때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화가 나야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짜증을 낼 때 옆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감정은 놀라울 만큼 주관적입니다. 철저하게 나만의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내 감정은 옳아. 내가 화를 내는 이유, 항상 정당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냅니다. 본인은 완전히 옳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화가 정말 자녀를 위한 건지, 아니면 자녀가 내 뜻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한 나의 불만인지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감정, 이 감정이 나를 위하나요? 내가 짜증내고 화내고 불안해하는 것,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 순간은 맞는 것 같아도 내 삶 전체를, 내 관계를, 내 에너지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 내 감정이 정말 나를 위하고 있나? 나를 위한 것인가? 많은 분들이 감정을 통제하고 억제하며 살아왔죠. 참고 또 참다가 어느 순간 터져버립니다. 욱 한다고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심리학에서 말하는 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나름 도움이 됩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통제하는 것도 수용하는 것도 모두 이미 드러난 감정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감정을 일으킨 내면의 의식, 그 뿌리를 건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내 안의 의식, 관념 패턴이 변하면 같은 자극이 와도 그 감정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올라와도 훨씬 약하게 오죠. 통제할 것도 수용할 것도 없어집니다. 감정의 표면을 다루지 말고 감정을 만들어내는 내 안의 토양을 바꾸는 것, 이것이 진짜 감정이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신 후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감정이 올라올 때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감정은 정말 나를 위하고 있나? 이 감정은 객관적인가? 아니면 주관적인 건가?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의 종에서 주인으로 옮겨가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 그건 아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지배하지 말고 감정이 일어나는 원리와 이치를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정의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 하나를 가슴에 품고 가세요. 나는 감정의 주인인가? 감정의 종인가? 주인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